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올려주십시오. 네. 아침에 저희 사탕 먹고 왔습니다. 당을 올렸네. 아침부터 당이 떨어졌고. 아침부터 당이 떨어져서 네, 당을 네, 올리고 네. 오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스, 석유가 나왔어요. 네.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음이 안 가요. 아니 가스가 나오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은. 아니 근데 어제 그 속보 딱 전해드리니까 시청자들 반응이 못 믿겠다. 이건 사실이냐 이런 그렇죠. 말이 제일 네.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또 포항이에요. 영일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 똑같아요. 그 지역. 박정희 대통령도 그 지역분 아닙니까? 그 동네 살죠. 예, 그 동네 사람. 예. 그 동네 석유 가서 사람. 제가 찍어 먹고 온 사람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저기 제7 광고라는 노래도 제7광고. 있었고. 노래 있었잖아요. 노래도 있었고. 예. 아시네. 진짜 옛날 알죠. 사람인데. 그 정재은 씨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예. 노래 좀 해보세요. 아침이지만. 아니 뭐 그 노래는 괜찮아요. 몰라요. 야, 몰라요?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기억은 옛날 사람은 아니니까. 네. 왜 그러세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 뜬금없는 연두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때가 72년도에 유신하고 네. 그다음에 남북관계 경색되고 석유 파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쭉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물가가 그 막 시점이었어요. 20%씩 오르고 막 그럴 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76년도 기억나는 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원유 사고와 석유도 구별 못하면서 예. 아침에 나와가지고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석유가 안 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기는 한 드럼통 나다가 그만들었대. 아니 근데 뭐 실제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라이터 불을 붙였더니 뭐 포로록 올라오고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네. 그 실제로 그 쓸 수 없는 경유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갖다 버려라 뭐 이렇게 했다는 후문도 네.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제가 쓸데없이 지리를 좀 아는데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고생대 땅, 옛날 네, 땅들이에요. 예. 근데 포항, 경주, 그다음에 제주도 밑에 마라도 이쪽이 신생대 예. 3기 지형이 있습니다. 예. 신생대 3기 지형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하고요. 실제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네. 울산 앞바다에서 예. 가스 채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2조 6천 정도 채취를 했고 예. 설비 비용이 1조 2천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득은 그러네. 남겼죠. 그러나 이제 포항 앞바다 같은 경우는 수심도 더 깊고 이 시추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올지 네. 이거는 좀 아직 알 수 없죠.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일단 물리 탐사 단계이고 물리 탐사 이게 단계네. 시초고 세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석유 시추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예. 이거 세 단계 거치인데 최소 10년이다. 그러니까 네, 최소 10년이죠. 그러니까 뭐 35년부터 상업 개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발표부터 개념에 안 맞는 뻥을 치신 게 예. 매장량이라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추봉을 꽂고 난 이후에 매장량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제 물리적 탐사라는 게 예. 보통 이제 비파괴 검사처럼 이제 레이저 쏴보고 뭐 여러 가지 예, 화학적 그 분석해보는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해본 데는 잠재적으로 여기에 뭐 자원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예. 추정치 예.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바로 매장량이 140억 배럴. 네 예. 뻥을 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0% 성공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추봉을 꽂아도. 좀 급한 거죠 지금. 급해요? 예. 뭐가 그렇게 급해요? 20% 아래로 내려가게 생겼거든요. 21%에서 네. 더 떨어질다. 10%대가 나오면 네. 진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막 던지는 거죠 지금. 아, 급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그게 전혀 방금 얘기한 대로 완전 뻥이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상당한 그 시간이 필요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것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건 그 자체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활용 목적이 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최초의 국정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브리핑은 없었다. 최초의 브리핑이다. 예,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사람들은 최혜병 특검법 받아라, 뭐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석유가 나온다. 석유 국민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흥분은 자기가 해놓고 뭘 국민 보고
흥분하시면. 근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기자회견은 비슷하더라고요. 네. 예. 아, 그러니까 그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관이 형성된 게 70년대예요. 아, 그러니까 유신 시대에 그 세계관이 형성됐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하는 그 통치 스타일이나 하는 행위를 보면 예. 거의 박정희 대통령을 안 벗어나요. 하는 얘기도 그래요. 다 거의 대부분 자유 얘기하고 반공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마을로 그렇게 다 하는 거. 그렇죠. 김건희 여사 맨날 새마을로 입고 막 그 봉사활동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좀 뭐 취재해서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한테 출입 기자단에 통보가 된 게 8분 전이라는 거거든요. 아, 네, 흥분했네. 본인이 흥분하셨네. 아니, 근데 그 대통령실 설명은 이런 거예요. 왜 8분 전에 알려줬냐? 너무 중요한 기밀이어서 이게 새 나가면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일부러 알려주자. 극비리에 8분 전에. 그거 작전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인데. 아니,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천공이 네. 이미 1월 달에 그런 네. 이야기를 녹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 그 2주 전에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2주 전에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예. 의심되네. 이거 주가 관련 수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댓글에 안 그래도 그 얘기 네, 네. 이거 관련주들 좀 확인해 봐야 된다. 누가 어떻게 매집했는지 그 좀 이상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전문가들이 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작년 11월에 이 그 영일만 서교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는 거고요. 산자부에. 그런데 왜 대통령은 어제 갑자기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만 하고 퐁 또 사라졌어요. 질의응답은 산자부 장관에게 맡기고 그리고 산자부 대변인도 1시간 전에 알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주관해서 한 거다. 우린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어떤 뭐 확실하게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브리핑이라는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어떤 메시지인 거냐. 사실 근데 대충 요새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다 검색해보고 확인해보고 어제 액트지오라는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하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수준이 이런 정도거든요. 대단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네. 대단해요. 그 구글맵 돌려가지고 가정집인 거 확인했잖아요. 어떡할 거야 지금. 예? 이게 진짜 너무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언제 한번 네.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네. 이렇게 세이브 해놨다가 네. 위기 때 한번 터뜨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바로 빠져나가고 산업부로 넘긴 거는 대통령이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는 거죠. 아. 뭐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김건희라는 부부 두 사람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기자들과 소통하고 정치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 김치찌개를 먹고 계란말이를 먹어야 되는데 계란말이 먹고 김치찌개 먹는 행위만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싸구려 정치인들이 대부분 민생이라고 하면 시장바닥 돌아다녀요. 그 시장바닥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민생 어떤 이 정책. 경제 지수, 정책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뭐라고 하면 하나의 해프닝 또는 정치적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국가 중대사가 될 만한 것들조차도 한번 뚝 던져보고 네. 그림 잘 나와서 메시지 반응 좋아서 이게 끝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갤럽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맞아요. 지금 21%였잖아요. 최저치 찍었어요. 그럼 보통 이게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이 수요일 목요일에 반영되려면 월요일 날 월요일쯤 뭐. 얘기를 해야 반영이 돼서 이번 주에 21%라도 막을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 일자가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계산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거예요. 그러네. 실제로 그러면 그 여론조사 신경 안 쓰고 확실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여론조사에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전광판만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근데 심각하긴 심각해요. 왜냐하면 40대에서 최초로 90% 부정평가가 나왔어요. 없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게 그 21%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그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 때 받았던 여론조사가 21%였고 그 다음에 8% 나왔거든요.
박근혜가 옛날에 8% 나온 적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수준 국정 그 거의 탄핵 네, 탄핵 직전에 수준. 그게 이제 2016년 10월 달 10월 26일. 예, 그때인데 그러니까 12월 9일 날 탄핵이 됐고요. 예. 네. 2016년도에 예. 그러면 10월 말쯤에 보통 이제 5%, 뭐 8%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네. 그 직전에 떨어지기 직전이 25%였어요. 네. 네, 맞아요. 25에서 17, 5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21이잖아요. 예, 예. 21에서 일자로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예. 그럼 국정운영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체 말을 안 들어버려요. 예. 누가 말 듣겠어요? 그 이거 정도씩 그 전부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급했겠어요. 예. 당연히 월요일 날 뭐라도 던져야지. 그래야 수요일, 목요일 반영이 돼서 금요일 날 21%라도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예요. 그렇죠. 석유하고 저기 예. 뭐야 북한만 문제하고 예. 두 개 이제 쌍라이트 작전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겠다. 아니 근데 저는 암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76년에 이미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뻥이었다라는 거를 아까 박정 원장도 박정희 뻥을 재현하는지 보겠다라고 했는데 다 국민들은 이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다 30분 안에 검색이 끝나버려요. 예, 그런 시대인데 이거를 뻥 터트리고 이걸로 지지율이 오른다? 오를까요? 저는 떨어지는 걸 막는 효과는 가질 거라고 봐요. 아,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수 언론이 몇 바닥을 그냥 전부 다 석유 얘기만 네, 썼어요. 그렇죠. 네. 뭐 어. 보수 언론이야 어쨌든 간에 지지대를 만들어주면 좋고 본인들도 윤석열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슈를 기사로 쓰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썼으니까 나쁜 기사를 그 양을 채워줬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을 떨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제 요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네. 진보 35, 보수 35, 예. 중도 뭐 30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지지율이 20% 나오잖아요. 그럼 15%의 보수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15%의 보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한국의 보수가 그 참칭 보수지 기회주의적인 하나의 지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를 몰아낸 사람인데 박근혜 찍다가 윤석열 찍다가 이런 거 보면은 하나의 이 뭐라고 합니까?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서 찾아오는 불나방 같은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되면 모여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금요일 여론조사 발표되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올라간다. 네, 한 1%라도 올라갈 1%라도 올라간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오를 것 같진 않다. 거의 이제 횡보? 횡보를 하거나 예. 아니면 한 1% 정도 예. 여전히 좀 떨어지거나 예.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대폭 하락하는 걸 막는 네. 효과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석유라는 게 저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가시화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 경제가 대단히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나온 게 아닌데 대통령 입을 빌려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사실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예.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예.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요. 그 박지원 전 원장은 오랫동안 국정 운영을 해본 예. 경험으로 볼 때 산자부 차관 정도가 발표하면 된다. 오히려 그렇게 해당 부처에서 네.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오히려 더. 네.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통령 입을 빌려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오히려 안 믿어요. 네.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지율 상승의 효과는 네. 없을 것이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에너지 관련 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뭐 땅 파는 거나 압수수색하는 거나 뭐 파디 비는 거는 비슷하니까 윤석열 정부니까 잘 파디 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층들은. 네. 또 어디 말이야? 파디비딘다? 포항 말입니다. 포항 말이야? 파디 비는 거는 아니 이제 뭐 압니까 저거 뭐야 대구 지검에서 네. 그 포항 앞바다 저 네. 압수수색했을지 네. 파디 비고 막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그 석유 관리 석유자만 들어가는 주식은 다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야 이거 또 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집중 투자를 했을 수가 있다. 아니, 그렇다고 작전 세력 작전 세력 빠지면 어떻게 어떡- 되는 거야? 옛날에 그 저기 예. 동해 보물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배가 빠져. 맞아요. 그때도 저기 예, 예. 주가가 막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동해 보물섬 시즌 2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벌써 그 주가 조작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황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진짜 심각하고 큰일 날 일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 지금 국정 운영이 매우 안 돌아가니까 어떤 돌파구 차원에서 석유를 던진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닐 거예요. 막 네. 던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네? 뭘 던져요? 뭐든 또 나올 수 있죠. 뭐가 석유, 가스 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금덩어리 일단 파내야 됩니다. DB 파는 걸 잘하기 때문에. 네, 디비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5천억이나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국회 동의 없어도 됩니까? 석유공사하고 산자부에서 그 하는 걸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하고는 관련 없이.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 세금인데 이 5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석유 시추에 쓸 건지 AI 시대에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뭐 국회 동의 태양광 받아야 될걸요?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럼요. 예산이 와야죠. 네. 예산서에 들어와 있겠죠. 예. 들어와 뭐 있으면 이걸 당연히 특별히 네. 이 항목을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산이 편성될 때 그렇죠. 네, 국회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예. 상임위 불러가지고 실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네. 다 따질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제 천공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관련성 이런 상황은 또 얘기하시는 천공 불러봐야죠. 천공을 국회로 한번 불러가지고 네. 관련해서 어떻게 뭔지 알았는가. 혹시라든가 먼저 주가 알아. 관련된 데 가지고 예. 개입은 없었나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신청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천공.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 현실화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네. 상황이 됐는데 만에 하나 실패했다 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예. 그때는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예산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혹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실 여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예. 그런 경우가 생기면 거기 경우에 맞게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할 일 있으면 수사도 해야 되고 네. 압수수색할 일 있으면 압수수색도 하고 해야 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개혁신당에서 뭐 세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 뭐 저희가 조사할 게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개혁신당, 민주당도 뭘 좀 어제 보니까 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은 산자부 상대로 자료 요구도 하고 뭐 어쨌든 막 네.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혜병 수사회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근데 석유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뉴스가 되겠죠? 네? 아니 저는 뉴스가 안 이어가지 나와요?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정치를라든가 정책을 이해하는 수준이 프로세싱이 없고 단발마로 언론에 뭐 때거리 따먹듯이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이 이슈를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슈로 덮는 특수부 방식이 동원된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석유 얘기로 확 화재 전환이 돼버린 건 맞는데 네네. 이 석유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또 나올 건지. 아니 후속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석유 관련해서 예. 조금 더 검증이 된 뭔가 자료가 있거나 예.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했다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이어질 거고 네.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할 만큼의 사전 준비가 돼 있냐? 내가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료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럴 예.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급했어요. 대단히 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가 무너지는 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20%는 최소한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던진 월요일날 거예요. 저걸 던진 거다. 앞으로 월요일날을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대통령이 뭘 던지는지. 이게 차분히 준비된 거라면은 네. 뭐 에너지 관련되는 뭐 다른 이 또 정책들도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뜬금없는 또 뭐 연예인 사건 이런 거 하나 또 터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 5천억이나 되는 돈을 근데 저는 여기에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가능성을 믿고 해야 되나라는 저만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최혜병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8월 8일
이날이 그러니까 3번 말고 한 번 더 8월 2일 날 3차례 통화가 있었고 8월 8일 날 한 번 더 통화를 한 날인데 이날 그 이종섭 장관의 그 저 사실상 비서라고 할 수 있는 박진희 네, 보좌관 네.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 행정관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사이에 모종의 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실무자급의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 공수처가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 수사를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공수처가 검사도 몇 명 안 되고요. 기관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특검이 그 아마 발동이 되면 공수처보다 더 클걸요. 그 기관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리고 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경험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저 김웅 의원 압수수색 왔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압수수색도 제대로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네. 어떻게 내가 그 기관을 뭐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은데 네.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어떤 수사력이랄까, 그다음에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실이나 장관의 그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있겠냐. 내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이런 걸 흘려서 증거인멸할 시간만 다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그 오죽하면 공수처에서 이렇게라도 흘려가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있다고 봐요. 수사팀에서.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도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수사 결과라도 이렇게 하나씩 흘려야 네.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야 이거 하려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 오히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대통령 휴대전화로 네. 개인 휴대전화 번호 저한테도 있는데 네. 예? 그 휴대전화로 관저에서 낮에 3번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18분 정도? 예. 꼭 대통령이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꼭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전화로 딴 사람이? 대통령 전화 어떤 분이 대통령 전화를 전화하니까 김 여사가 받아갖고 계속 얘기한 녹취록도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나 그거 몰랐네. 그 녹취록 돌아다니잖아요. 다 방송에 다 나오고 했는데 어. 대통령 전화로 예. 꼭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 예. 낮에 관저에서 통화했는데 그것도 이게 또 핸드폰이 비화폰이 아니고 맞아요. 비화기 업무폰이 아니에요. 아니고 개인 그냥 폰이야. 개인 개인 폰입니다. 폰입니다. 옛날부터 쓰던. 예. 예. 그러니까 그 전화로 그럼 뭐 누가 전화 통화했다는 거예요? 같이 주머니에서? 사신 분도 있잖아요. 경호처장? 경호처장? 그러면 그런데 이제 네. 그 지금 그 이종섭 장관 휴대폰이 그때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꿔서 바꿔진 휴대폰을 뭐 제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사실 대통령 휴대폰하고 이종섭 장관 옛날 휴대폰이 있어요. 포렌식 해보고 혹시 요즘 자동 녹음이 대부분 되니까 혹시 녹취가 돼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누구 목소리인지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대통령 본인 목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엄청난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이건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쉽게 판별될 것 같아요. 성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네. 성별의 문제니까 쉽게 판별이 된다. 근데 왜 수사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뭐 거죠, 도대체 뭐. 왜 이러는 건지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왜 임성근을 이토록 보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애초에는 대통령이 1년 전에 임성근의 활약상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임성근이 대통령 휴가 갔을 때 저도까지 갔었다라는 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요. 이미 임성근이 대통령실과 어떤 연결이 모종의 연결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군 관련해서 네. 인사에 개입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그리고 이 내용에 저는 전반적으로 임성근이라는 군인이 진급을 위해서 기획사를 꼈다. 그런데 그 기획사 대표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이렇게 하면은 스토리가 완벽하게 맞아지는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해결 방법에 있어서 당장 제가 여야 정치권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6월 7일 날 원 구성하자마자 국정조사부터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특검하는데 어쨌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바로 할 수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할 수 있고 국회의장만 땅땅땅 하면 됩니다. 과반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대가 지금 국방부, 그다음 경찰청이면 행안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국회에 불려 나오면은 위증이라든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이 국정조사라든가 일반 상임위 할 때도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위증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만들자고요. 그렇게 해서 당장 국정조사부터 하는 것이 저는 이 국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우리 김철근 총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아니 나 길 건너서 보내주고 나서 제안해. 그럴까요? 지금 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니 당에 가서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그렇죠. 아닌가. 예. 그래도 당에서는 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유 네. 왼손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세요. 뭐 제가 워낙 통화하네요. 뭐 영양가가 없어져가지고. 아니 박지원 그 원장님 입당시키는 것도 최초 제안했다면서요. 그건 옛날에. 옛날에 아 그러니까 말을 들어줬잖아. 옛날에 총선 전에 저 총선 끝나고 나면은 저기 낙선된 사람들은 뭐 아시지 않습니까? 원숭이만도 못하다. 바로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낙선거사 슬프다. 네. 이분들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육성을 좀 들어봐야 된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네. 네, 박정훈 대령이 지금 사실 인터뷰를 일체 못하고 있거든요. 그 KBS 사사건건 출연했던 것 때문에 징계 받아가지고 그 밖에 일체 출연을 못하고 있어요.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군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구성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7일 원구성 예, 하게 된 예. 훈시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강제 네, 규정이 네. 아니고 예. 네네. 국회의 그 규정이 훈시 규정이 많은데 6월 7일 날까지 원구성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원구성을 못 할 겁니다. 에? 협상이 안 돼요. 뭐 이거 저는 야당이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협상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잠깐, 한 사람씩. 예. 국민의힘이 빨리 응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맞아요. 거예요. 빨리 응해주면은 뭐 최상면 특검 빨리 하자고 할 거니까. 특검 국정조사 다 들어올 건데 네. 그걸 굳이 어떻게 방어할 논리가 없잖아요. 야당 단독으로 해야 돼요. 아. 어차피 야당 단독으로 해야 그래서 된다. 결국 네네.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계속 합의가 안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내가 보기엔 6월 달이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민의를 배반하는 건데 그렇죠. 빨리 원구성을 해서 국회를 출범시키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그거를 차일피일 국민의힘이 미룬다고 하면 그냥 민주당이 그냥- 거기에 따라갈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예를 들자면 상임위 이제 그냥 다 가져가세요. 최상병 그 관련해서 네. 통신 기록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년 되면은 삭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정상적인 정권이면은 의심을 사기 때문에 삭제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비정상적인 정권이고 무대포 정권이기 때문에 좀 삭제할 거라고 봐요. 네. 아예.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은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이 1년 지나면 할 수도 있죠. 1년 지났기 때문에 네, 네. 법률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예. 뭐 네. 그 아마 정부 규정일 겁니다. 예, 합법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되는 거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굉장히 국민적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러고도 없애면- 남을 사람들 바이든 날리면 우기는데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못할 국회 지금 게 개원 뭐겠습니까?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 개원 협상의 쟁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것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적인 의도가 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 협상하는 거 하면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여당이 안 할라 했거든. 예. 빨리 해줄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당이 지금 총리 바꾼다 그랬는데 안 바꾸잖아. 안 바꾸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예? 아마 최장수 총리 기록 깰지도 모르겠네요. 한덕수 총리. 예.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야당이 그냥 그 거리로 계속 끌려갈 게 아니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네. 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단독 국회 열어야죠. 아니 192석인데 예. 192석이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하고 예. 상임위원회 야당
야당끼리 배분하세요 차라리. 차라리 예. 야당끼리 개혁신당도 하나 줄까?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가르지 말고 야당끼리 그렇죠. 그냥 아예 해버려라. 뭐 새로운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데. 신박합니다. 네. 예. 그럼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제가 그 귀동량으로 듣기로는 이제 내일 의장 선출이 있는데 의장 선출도 어떤 방식으로 거부할까 뭐 이런 걸 고민 중에 있다고 들었어요. 의장 네. 그 임시의장이 있어요. 임시의장이 추미애 대표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호영. 그래요? 주호영 최다선에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추미애 대표라고 추미애 그러는데? 의원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아닐걸요? 많대요. 많으세요. 예, 예. 조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호영으로 알고 있어요. 민증상에 59년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증상 주민등록상 주호영 의원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제가. 살이 어린 거예요? 네,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으로 해. 제가 알기로- 주민등록으로 하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주호영이어서 예. 임시의장이 나가서 의장 선출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민증상으로는 1960년 돼 있어요. 이거. 아 그래요? 예. 많이 늦게 돼 있네. 예, 많이 예, 많이 늦게 돼 있네. 예, 그 추미애 의원하고 의원이면- 고시 동기긴 한데. 예. 추미애 의원이 하면 뭐 별 문제 없겠네요. 예, 임시의장이 추미애 의원이어서 아마 최다선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예.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았나 보다. 주호영 의원이 그 임시의장 하면서 회의를 안 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군요. 근데 하여튼 추미애 조영 의원이 의원님 저기 한숨 돌렸네. 아니 그래서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 그런 심지어는 예. 그 의장 선출 잘해주고 예. 주호영 의원을 총리로 그 내정하면 통과시켜 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진짜 별별 얘기가 다 돌고 있군요. 근데 여하튼 지금 상황이면 원구성은 어쨌든 내일 의장 선출은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민주당은 개문발차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범야권 192석이 다 동의해서 가면 국민의힘은 안 따라올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1대 재판 되겠죠? 전반기 국회. 네, 그렇게 보이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명품백 건넨 거 관련해서 그 카톡 대화 내용이 쭉 공개가 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상당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준비된 자료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렇게 보냅니다. 예, 보시면 눈에 띄는 가방이 하나 있죠. 샤넬 가방이 있고요. 사실상 상세히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설왕설래 있었지만 저 카톡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최재형 목사를 만나려고 했다. 이게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보도는. 뭐 친하지 않으면은 뭐 보안으로 고쳐주는 오타 지정이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타 지정 할 수 있는 사이 정도면은 굉장히 친한 사이고요. 예. 흐름들을 들어보면은 최재형 목사가 이제 통일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건성건성으로 듣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선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부터는 두 분 관계가 또 굉장히 더 가까워진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최재형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감옥 가겠다. 준 사람이 가면은 받은 사람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간단한 논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려면은 받은 사람도 수사를 해야죠. 예. 왜 준 사람만 수사하고 받은 사람 수사 안 합니까? 예. 빨리 대한민국 검찰이 차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대통령 부인도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도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서울지검장 인사되기 전에 네. 그 서울지검장도 수사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인사를 통해서 수사를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어찌됐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것을 이제 서면으로 할 거냐 대면으로 할 거냐 뭐 소환을 언제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정책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 수사 과정을 만질 수는 있어도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안 그러면 검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몰매받게 생겼는데 이게 수사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저는 특검으로 간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 대통령의 배우자를 예. 검찰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임명권이 있는데 네. 검사들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거에 관련돼서도 결국 특검으로 가기 위한 네. 조치로서의 검찰의 사전 조사, 사전 수사 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도 그냥 두고만 있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그 공개 소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원석 총장이 어쨌든 수사팀을 불러가지고 질책인지 경련지 했다는 것이고 관련해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있긴 한데 그 기자들 사이에선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이원석 총장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아니다. 신속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분명히 소환한다. 두 전망이 이제 그 헛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검찰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할 줄도 모를 분들 안 하잖아요. 그럼 하는 건 뭐 하겠어요? 늘 이런 거 대비하는 연습만 안 하고 있겠습니까? 법률수석실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인사를 통해서라든가 검찰을 그 틀어잡는 특수한 방법을 찾아내서 그걸 무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결국은 망하겠죠. 대통령 된 게 큰 잘못인 것 같아요. 대통령을 안 됐더라면은 네. 그냥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어떻게든지 간에 네. 뭐 후배들 백을 통해서 묶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대통령 되는 바람에 사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임기 끝나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두겠어요? 또 다른 보수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두겠어요? 윤석열 정권은 이게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우리 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하루하루 시간 때우기일 뿐입니다. 빨리 털고 예.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라도 지키는 게 네. 저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그 형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 수사를 하고 사면까지 하고 자기 임기 내에 그러고 털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이 될 건데 이건 뭔가의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같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 수용하고 네. 김건희 특검도 수용하고 그래야 임기 내에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3년 시간 때워서 어떻게든 견뎌서 간다고 쳐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다음 정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걸 겁니다. 아마 다음 정권 임무가.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가정법원. 네. 네. 서초동 가정법원? 네. 하여간 지금 오늘 저희가 시간을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김철근 총장님께서 일찍 가셔야 돼서 다음 방송이 또 대기 중이라 저희가 잘 팔리네요. 예, 여기서 김철근 총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박진영 부원장님 조금 더 저요? 예, 뭐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시면 늘 피곤합니다. 네, 사탕이라도 하나 더 드리고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다음 방송 때문에 네. 김철근 총장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카메라 피해서 조심조심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슈트발이 보통이 아니에요. 몸이 그러니까요. 좋으셔가지고. 예.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대통령이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건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뭐 중앙일보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탄핵 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보니까요. 네. 보수 세력 내에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탄핵 당하면은 세력 전체가 공멸한다. 네. 라는 생각이 있고 2016년 탄핵 당하고 2017년 대선을 4분 5열돼서 찢어진 상태로 치렀잖아요. 네. 그래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밉더라도 탄핵은 안 돼. 이런 자기들끼리 나름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다. 네. 네.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보낸 그 카톡 문자 내용 가운데 대통령은 시간이 일정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네. 시간이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나를 만나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이 있어요. 네. 이게 패싱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뭐 대통령이니까 일정이 많을 수도 있겠죠. 별로 일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뭐 패싱이라고 봅니다. 패싱? 패싱이고 뭐 네. 그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네.
그 십상시라고 하나요? 예, 예.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황제께서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예. 일이 많은데 전부 다 애첩들하고 노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예,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은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시간이 많고 권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그렇게 봅니다. 그게 농단의 하나의 저는 증거일 수도 있다. 증거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패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네네. 그렇군요. 그 정호성 비서관 뽑았잖아요. 네네. 그 사실 그 양반이 문고리 3인방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네. 예. 데려다 놓고 뭘 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혹시 취재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취재는 뭐 네.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짐작하자면 한 번 당했으니까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된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데려다 놓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탄핵 예. 대비용이다. 대비용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이 정부는 스스로 탄핵을 준비하는 정부가 되버렸 대통령도 탄핵 이야기 직접 꺼낸 그러니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을 탄핵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일부에서 개헌 이야기를 예. 돌발적으로 툭툭툭 던져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뭐 이제 간보는 수준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예. 대통령실의 일부라도 동요한다면은 이 본물 터지듯이 네. 개헌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개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야권에서도 투트랙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 탄핵하고 개헌이 저는 투트랙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이 탄핵은 도저히 찬성 못 해주겠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그 임동환 검사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기각시키는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법부 라인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그럼 탄핵을 대통령 탄핵이 되면 또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헌재에서.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저는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으로 가는 게 예. 우회로서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기필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있는 네. 검찰의 기소 독점 조항을 네. 예. 없애는 것 예. 이것이 검찰 개혁의 완벽한 종결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 때 그 김기춘 네, 전 네, 네. 비서실장이 넣었던 검찰에게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한 그 헌법 조항을 그렇죠.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네, 그런 네. 차원에서라도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 예. 왜 그러면은 탄핵을 안 시키고 개헌으로 가면 윤석열 안전하게 뭐 임기 보장해 임기 주는 보장되지 거- 않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예. 금방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가 저질러 놓은 사건들은 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예.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탄핵의 시계 그다음에 그 개헌의 시계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다가오고 있다. 네. 멀지 않았다. 내일 일단 의장 선출을 하고 네. 7일에 상임위원장까지 뽑고 이러면 그냥 개문발차 형태로 국회는 열리는 거다. 그래서 국정조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상병 관련해서는. 예, 최혜병 관련해서 국정조사부터 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지율은 소폭 상승할 거다. 석유 때문에. 그냥 횡보할 것 같아요. 뭐 저는 네. 표현이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였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식사하러 가시고요. 결식은 너무 힘들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